자, 신경 파트 2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해보고 이게 한 번만에 끝까지 끝나면 다행인데 아니면 또 2탄, 3탄까지 연결이 되겠죠. 하여튼 오늘 중으로 신경 호르몬 싹 다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뭐를 배웠냐면 뉴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뉴런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계 그리고 말초신경계 이렇게 배웠죠. 그죠? 그 다음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의식적 반응 또 무조건 반사 뭐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의식적 반응이라는 것은 그림을 보면 빨리 이해돼요. 여기 나와 있죠.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섞여 있는 경우입니다. 대뇌. 그러니까 감각 뉴런이 들어오면 반드시 연합 뉴런을 거쳐 그리고 어디로 가나요? 당연히 운동 뉴런으로 갑니다. 근데 그 연합 뉴런을 거칠 때 그 대뇌가 꼭 거치는 경우를 의식적인 반응이라 그래요. 대뇌가 생각을 해서 팔을 구부려라, 뭐 펴라, 이동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를 우리는 의식적인 반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의식적 반응은 딴 게 아니고 반드시 뭐를 거쳐야 된다? 대뇌를 거쳐야 된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무조건 반사는 자, 척수도 중추신경계 맞잖아요. 그죠? 대뇌를 지나지 않고 척수에서 자극을 통해 바로 돌아가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무조건적인 거예요. 대뇌를 거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척수만 거치는 경우를 척수반사라고 하고요. 연수를 거치는 경우를 연수반사, 중간뇌를 거치는 경우를 중간뇌 반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 속에는 세 가지가 있네요. 그죠? 척수반사, 연수반사, 그리고 중간뇌 반사.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뇌가 아닌 다른 곳을 거치는구나. 그럼 거기 외워야 돼요. 척수반사에는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또 무릎반사. 무릎반사 뭔지 알죠? 병원에 가면 신경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보려고 다리에다가 그죠, 무릎에 세모망치로 땅 때리면 다리가 타닥타닥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무릎반사예요. 연수반사는 아까 생명하고 관계되죠.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도 연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중간뇌는 동공반사. 아까 홍채 움직임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반사작용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극에는 대뇌가 관련되는 의식적인 게 있고 대뇌와 관련이 없는 무의식적인 게 있습니다. 결국은 대뇌를 중심으로 대뇌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디어 호르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몬이 참 외울 게 많아요. 그죠? 자, 아까 신경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에 비해서 호르몬은 천천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말은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예를 들어서 사춘기 이후부터, 중학교 2학년 사춘기 이후부터 이제 성호르몬이 분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호르몬이 꾸준하게 분비가 되는 거 맞죠? 수십 년간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분비되는 것을 갖다가 호르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르몬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어요. 호르몬은 뇌 분비샘이 있어서 혈액을 통해서 분비가 됩니다. 신경은 보게 되면 혈액이 아니고 신경 자체를 통해서 전달이 되잖아요. 그죠? 그럼 호르몬은 자체적으로 전달되는 노선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혈액 속에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액을 따라서 호르몬들이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액을 따라 온몸을 돌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작동이 되어야 되는 특정 기관에 왔을 때 그걸 기관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관 특이성. 자, 적어보면 기관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기관 특이성. 그러니까 호르몬은 이 기관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분비샘에서 분비된 다음에 혈액을 통해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관 특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 왔을 때 드디어, 그죠? 표적 기관에 왔을 때 드디어 작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주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으로 작동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호르몬은 결핍증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과다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곤란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곤란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호르몬의 특징 외워야 돼요. 내분비샘에서 분비된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한다. 그리고 표적기관에서 작동이 되는 것을 기관특이성이라고 한다. 적은 양으로도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가 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분비되거나 너무 적게 분비되면 몸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 이걸 과다증, 결핍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호르몬 종류와 외워야 되는 것들이 쭈룩쭈룩쭈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머리 쪽에 뇌하수체 나오죠? 아까 뇌하수체 뒤에 보이는 이 대빵이 누구라 그랬어요? 간뇌라 그랬죠? 간뇌가 이 뇌하수체를 움직여요. 근데 또 이 뇌하수체가 다른 부분에 있는 호르몬들을 움직입니다. 왜? 뇌하수체에서는 특별하게 자극 호르몬이라는 게 나옵니다. 갑상샘 자극 호르몬. 근데 여기서는 자극 호르몬이 하나만 나왔지만 원래는 고등학교 가면 더 많아요. 이게 뭐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 갑상샘 자극 호르몬, 생식샘 자극 호르몬, 하여튼 이 자극 호르몬이 뇌하수체에 많이 있어요. 그럼 자극 호르몬이 있다는 것은 그 자극 호르몬으로 다른 내분비샘을 터치한다 이런 뜻이겠죠? 보세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 아래쪽에 갑상샘 보이죠?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갑상샘 자극 호르몬을 분비하면 이 갑상샘을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밑에 있는 갑상샘에게 누가 명령을 내려요? 뇌하수체가. 또 뇌하수체에게 누가 명령을 내려요? 그 뒤에 있는 보스, 간뇌가 명령을 내리겠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부신도 있잖아요. 그죠? 부신 피질 자극 호르몬이라고 또 뇌하수체가 또 분비해요. 또 난소 정소가 있잖아요. 그죠? 생식샘 자극 호르몬이라고 해서 또 뇌하수체가 분비를 합니다. 결국 뇌하수체는 다른 여러 그 내분비샘들을 자극을 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내분비샘이라는 말은 호르몬이 혈관 쪽으로 세포 안에서 이렇게 분비가 된다고 해서 내분비샘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침을 뱉으면 침은 밖으로 나가잖아요. 세포 밖으로. 그럼 침샘은 외분비샘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침샘, 소화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간다 해서 외분비샘이고요. 호르몬이 내분비샘입니다. 알겠죠? 자, 암기할 거는 사실 여기서는 줄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다 줄여서 나온 거예요. 원래는 훨씬 더 많은데요. 다 줄여서 요거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초록색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자, 뇌하수체에서 분비되는 생장 호르몬. 저게 분비돼야 이제 우리가 키도 잘하고 또 덩치도 커지고 하는 거예요. 갑상샘 자극 호르몬은 아까 갑상샘을 자극해서 티록신이 어떻게 하도록 돕는다 그랬죠? 그 다음 항이뇨 호르몬도 아주 중요한데요. 이거는 콩팥에서 물을 재흡수하고 분비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소변을 많이 누고 적게 누고는 누구하고 관계돼요? 바로 이 항이뇨 호르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갑상샘 호르몬 나오죠. 갑상샘 호르몬의 티록신이라고 이름하는데 얘는 이제 호흡을 촉진, 그러니까 에너지를 많이 만들고 싶으면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고 에너지를 적게 만들고 싶으면 티록신이 적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걸 물질대사에 대해서 나왔어요. 물질대사 촉진이라고 나왔는데 물질대사가 호흡이 숨 쉬는 거 아니에요. 숨 쉬는 것도 들어가겠지만 세포호흡을 뜻하는 거예요. 세포에서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활동을 많이 하면 세포들이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티록신이 많이 분비되면서 세포들로 하여금 빨리빨리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사람의 콩팥 위에 붙어 있죠. 콩팥을 과학책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신장이라고 불러요. 신장 바로 위에 부속기관처럼 붙어 있죠.
그래서 신장의 부속기관 부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신도 종류가 많은데 부신의 이 바깥쪽 부분에서 분비되는 것, 또 안쪽에서 분비되는 게 있는데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아드레날린의 다른 이름이 에피네프린. 이 이름도 왜 이래 어려워. 아드레날린은 근데 많이 들어봤죠, 그죠? 아드레날린이 분비되면 심장 박동이 촉진되고 혈당량이 증가되고 혈압이 상승하고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다음 이자에서는 인슐린, 글루카곤 많이 들어봤죠? 인슐린은 혈당량 감소, 글루카곤은 혈당량 증가. 그리고 이제 여성은 에스트로겐, 남성 호르몬은 테스토스테론. 이게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성들은 에스트로겐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학생들은 에스트로겐이 분비되기 시작하고 남학생들은 테스토스테론이 갑자기 많이 분비되기 시작하면서 남성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키도 크고 막 어깨도 벌어지고 수염도 송송송 나기 시작하고 그렇죠. 이렇게 바뀌는 경우를 우리는 2차 성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호르몬들의 작동에 의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페이지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그죠? 호르몬까지 다 끝날 수 있겠네요. 자, 아까 조금 전에 호르몬은 결핍증과 가다증이 나타난다 그랬죠? 자, 보도록. 생장 호르몬이 적게 분비되면 성장 안 하겠죠. 그러니까 난장이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너무 많이 분비되면 거인증에 걸리거나 또 특히 말단 비대증은 말단 부분만 커지는 경우에요. 손과 발이 막 두꺼워지고 커지고 입술과 코끝이 막 두껍고 이렇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를 말단 비대증. 생장 호르몬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곤란하고 너무 적게 분비돼도 곤란하죠. 그 다음에 티록신은 아까 호흡작용, 세포호흡하고 관계되죠. 세포호흡이 결핍되게 되면 에너지를 잘 못 만들잖아요. 에너지를 못 만들면 쉽게 피곤해지고 또 에너지가 없으니까 춥겠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곤란하겠죠. 근데 에너지는 적게 만들어지는데 체중이 증가돼요. 그렇죠. 그죠? 심각하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티록신이 너무 많이 분비돼도 맥박이 빠르고 눈이 툭 튀어나오고 괭해지는 거예요. 눈이. 그렇죠. 빼짝 말라요. 이렇게 되면 사람이. 그래서 왜냐하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써버리니까 남는 게 있어요. 저장을 하죠. 남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다 소모하고 나면 삐쩍 말라요. 그렇죠. 아까는 쓰는 게 없으니까 뚱뚱해지는 거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슐린은 당뇨병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인슐린도 마찬가지로 당뇨병에 걸리면 쉽게 피곤해지고 또 체중이 감소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호르몬들은 결핍증도 있을 수 있고 또 과다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끔 하도록 하는 게 항상성이에요. 자, 우리 몸에서 꼭 항상 일정 유지해야 되는 게 뭐 있냐면 체온. 자,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체온 측정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체온은 몇 도가 돼야 돼요? 잘 모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36.5도씨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적으로 36.5도씨가 유지가 돼야 돼요. 체온이 떨어져도 안 되고 체온이 높아져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몸속의 액체 상태, 물, 체액이라 그래요. 이 체액의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체액의 농도도 일정하게 0.9%를 유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당량은 피 속에 있는 당의 양을, 당이라는 건 포도당이에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을 0.1%를 또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온을 유지해야 되고요. 체온. 그리고 체액 농도. 체액 농도가 안 맞으면 아까 적혈구가 왜 쪼그랑방태가 되든 터지든 막 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내용은 참 고등학교 1학년 설명했군요. 착각했어요. 하여튼 체액의 농도 유지해야 돼요. 잘못하면 죽어요. 혈당량은 잘못하면 당뇨병이나 이렇게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책에도 나오네요. 체온 유지, 혈당량 유지, 그리고 하나 더
체액의 농도 유지 해서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이 세 가지가 유지되도록끔 계속 노력을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호르몬이 우리 몸 속에서는 호르몬은 혈액에 분비되죠. 좀 느릿해졌지만 꾸준한 맛이 있어요. 그렇죠? 또 넓은 곳에 작동이 되고. 신경은 뉴런을 통해서 하는데 빠르죠. 근데 일시적이고 순간적이고 어떤 특정 부분을 움직일 때 신경이 작동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몸을 작동시키는 것은 바로 호르몬과 신경인 거예요. 그렇죠? 호르몬에 의해서 꾸준하게 신경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팍팍팍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작동을 시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체온 조절 과정에 나와 있습니다. 체온 조절 36.5도씨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체온이 높아지는 경우와 낮아지는 경우, 체온이 높아지게 되면 체온을 낮춰야 되겠죠.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렇게, 그죠? 자, 만약에 정상 체온에서 체온이 높아졌다. 체온을 높아지게 되면 낮추기 위해서는 체온을 낮춰야 되겠죠. 그러면 땀도 많이 분비돼야 되고 피부 쪽에 혈관을 확장해서 피부로 피를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체온이 높아지면 온몸이 벌겋게 되죠. 왜? 피부 쪽으로 피가 왕창왕창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 피부 쪽에 흐르는 피는 외부 공기와 접촉을 하면서 식어지겠죠. 그러면 온도가 떨어집니다. 열이 방출되는 거죠. 땀도 흘리고 피를 바깥쪽으로 해서 막 피를 식혀야 돼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 체온이 떨어지면 체온을 높여야 되겠죠. 체온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피부 쪽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해서 피가 그러니까 하얗게 질리잖아요. 그죠? 추우면. 왜? 피부 쪽으로 피가 안 흘러요. 왜? 식을까봐. 그렇죠. 그리고 이제 우리 몸속에서 티록신이 분비돼서 에너지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덜덜덜 떨면서 에너지를 높여요. 직접 이제 덜덜덜 떨면서 에너지를 올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체온을 빨리빨리 올려줘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게 나옵니다. 추울 때 체온이 낮아지면 올려줘야 되겠죠? 피부 근처에 혈관을 수축해서 피를 안 내고 하얗게 질리는 거죠. 근육은 덜덜덜 떨고 호흡은 촉진을 해야 돼요. 반대로 더우면 벌겋게 변하겠죠? 땀도 삘삘삘 흘리겠죠. 그러니까 이 어려운 내용을 그죠? 벌겋게 삘삘삘 이렇게 하니까 끝나잖아요. 그죠? 독특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혈당량 조절. 혈당량은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의 양이에요. 0.1% 유지돼야 돼요. 왜 유지가 돼야 되냐면요. 사람이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는데 피 속에 포도당이 없으면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럼 썰어지겠죠. 너무 많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져요. 피 속에 이제 설탕이나 포도당이나 이런 성분들이 많으면 피가 어때요? 끈적끈적하겠죠. 피가 끈적끈적하게 되면요. 혈관이 잘못하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혈관이 막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에너지가 없어서 쓰러질 수도 있으니까 조절을 해야 되겠죠. 몇 퍼센트? 0.1%를 꾸준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로 작동하는 게 인슐린과 글루카곤이에요. 인슐린이 만들어지는 곳, 글루카곤이 만들어지는 곳은 우리 몸의 이자에서 만들어져요. 이자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고 알파 세포에서 글루카곤이 만들어지는데요. 그러면 이자에서 만들어진 인슐린과 글루카곤 작동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자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면 이 인슐린은 이제 혈액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겠죠. 온몸에. 그러다가 자신이 원하는 표적기관에 도착했을 때 작동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표적기관이 바로 간이에요. 간에 가면 포도당을 뭐로 바꿔줘요? 피 속에 있는 포도당을 글리코젠으로 바꾸면 포도당이 줄어들겠죠. 그렇게 해서 혈당량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반대로 이자에서 분비된 글루카곤이 또 혈액을 통해서 막 돌아다니다가 또 간에 도착을 해요. 그럼 이번에는 거꾸로 글리코젠을 포도당으로 바꿔주면 포도당의 양이 늘어나겠죠. 그게 바로 혈당량의 증가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 부분은 시험에 나올 확률이 아주 높은 부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상성 파트 하고 나니까 호르몬 외울 게 참 많죠. 이 정도는 면밀하게 외워놔야지 고등학교 갔을 때 쉽습니다. 왜? 고등학교 가면 외울 게 또 2배가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안 외워놓게 되면 고등학교 가서 그까지 다 외우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내용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고 하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호르몬 파트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